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촬영해 볼 건데요. 일단은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다 달았고,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제 한 틱 차이로 16만 원의 달성은 안 됐지만, 일단 미국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이 이제 1월 28일이죠. 사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도 28일이에요. 늦은 저녁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시 16분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 시장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시작은 좋아요. 저 대부분의 종목이 일단은 양봉으로 시작을 했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00불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흐름이라면은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좀 갱신이 가능하죠. 얘가 가게 되면 요즘에 이게 반대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좋으면은 얘가 좋은 상황이 많은데, 일단 얘도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삼성전자가 오늘 정규장이 열린다라면 높은 확률로 역사적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시각이 이제 12시 17분인데 충분히 이 흐름을 이어간다라면은 역사적 신고가 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요거까지도 봐야겠죠. 샌디스크. 샌디스크는 아시겠지만 이 SSD를 다루는 기업이에요. 저장장치죠. 근데 이 저장장치가 AI가 이제 학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최근에 부각이 받다 보니까 저장장치를 다루고 있는 이 샌디스크 역시도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죠. 사실 샌디스크도요, 우리가 슈퍼사이클에 왔다라고 말했던 시점이 작년 9월이잖아요. 9월부터 지금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얘는요, 50불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죠? 500불이 됐어요. 10배고.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작다 보니까 더 큰 상승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레거시 반도체를 다루고 있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오늘 일단 미국 시장에서 출발이 좋다. 자, 이 말은 삼성전자가 오늘장 돌아오는 정규장이 28일 화요일장이죠. 자, 화요일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다. 죄송합니다. 28일이 수요일이었네요. 수요일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라고 일단은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영상 뒤에서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삼성전자 얘기를 해보자면, 자,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돌아왔죠. 프로그램이 이제 5,500억가량 매수가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됐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 뭐가 있죠? 바로 요거죠. 환율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내려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환율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효과,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온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될 만큼 삼성전자 모든 거시적인 관점이죠. 이런 노이즈들을 다 이겨내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업황이 좋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주분들 축하드리고, 이제 환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자, 환율이 내려가면 왜 외국인들이 돌아오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래서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디램이 27년까지도 쇼티지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와요. 자, 디램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낸드까지, 아까 샌디스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낸드를 다루고 있는 기업 요거죠. SSD. 요거를 다루는 기업이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이 아니죠. 27일이죠. 27일에 자, KB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 또 나왔습니다. 무려 24만원. 내용까지 들어봐야겠죠. 이런 호재들은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오늘 나왔던 호재들 집중적으로 달아보고, 자, 삼성전자가 이제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왔습니다. 최근에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요 외적인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박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자, 이란에는 지금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때보다 더 큰 함대가 배치됐다라고 하죠.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죠. 자, 중동의 노이즈가 생기면요,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린란드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미국과 유럽이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어지러운 상황 나오죠. 자, 이런 우려로 인해서 금값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요거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게 있었죠. 계속해서 뭐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자, 일단은 자동차 관련 관세를 언급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는 아침에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바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 현대차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예요. 코스피 3위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까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러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자, 토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죠?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라면 좋아요, 구독 뒤에서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댓글, 삼성전자는 이제 화이팅이 아니라 매도 금지 하셔야죠. 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댓글창 매도 금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매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도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분들이 매도를 해줬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도 금지. 언제까지 매도 금지를 해야 될지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댓글창 매도 금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내용이니까요. 자, KB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24만원으로 이제 상향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맥쿼리에서 24만원을 좀 제시했었는데, 자,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이제는 24만원을 좀 제시하는 가격이 나와줬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얘기는 할 건데, 결국 D램이에요. 메인은 D램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의 대부분은 D램에서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거입니다, 요거. 자, 낸드 부분. 낸드 부분이 결국 이제 SSD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 SSD가요, 여기 나오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연산 플랫폼, 이제 루빈이죠. 요게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다음 세대 이제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의 양산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자, 이 SSD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고, 자, 왜 낸드가 필요하냐? 원래는 이 SSD라는 건 이제 저장 장치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진을 저장하고, 혹은 노래 파일을 저장하고, 문서를 저장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SSD. 핸드폰에도 들어가 있고요. 컴퓨터에도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자, AI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지금 바뀐 거죠. 원래대로라면 얘가 이제 저장 장치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자, 이제는 절반 수준의 사용처가 요 AI 학습으로 좀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샌디스크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로 인해 이제 KB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메모리 분야에서만 150조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올해 1분기, 2분기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이 낸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포커싱을 가져보자. 제가 앞전 영상에서는 늘 이 D램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강조드렸었죠. 앞으로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한 게 맞아요. 하지만 새롭게 이 낸드에 대한 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났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로 인해 샌디스크가 가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 낸드 부분에서 1위가 삼성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도 역시 삼성전자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이 기사에 나와 있죠. D램에 이어 낸드까지. 자, 메모리 공급 부족에 삼성전자 낸드가 무려 100% 인상. 자, 그로 인해 샌디스크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래서 샌디스크가 굉장히 강한 거죠. 자, 계속해서 낸드를 좀 언급해 드린 게 이제 요거예요. 가격이 100% 인상.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올리면요, 다 올리죠. 자, 하이닉스도 올리고 샌디스크도 올리고. 자, 요 내용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최근 메모리 납품 이후로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줄 서 있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이제는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공급자. 자, 원래는 주문하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고객이잖아요. 고객 사다 보니까.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공급을 해주는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 그로 인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다. 이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환율을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일단은 환율이 급격하게 좀 내려가고 있어요. 자, 작년 말쯤에 좀 하락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줬는데 최근에 다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재무부 장관이 좀 립서비스를 해줬었죠. 원화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언급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이유가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대미 투자라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달러가 미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로 인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자, 미국 입장에서도 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죠? 자, 한국이 대미 투자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립 서비스를 해줬다라는 시장 전망이 좀 있죠. 관점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됐든 환율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로 인해 이제 정부도 어쨌든 환율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환율 고점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건 사실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환율이 이미 고점을 찍고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26년에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었죠. 지금 환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자, 우리나라 시장에 100만 원의 주식을 한번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럴 때 100만 원을 환율이 1,400원일 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해보고 팔 때 보니까 자, 환율이 1,600원이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죠?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00만 원을 환율이 1,400원일 때 환산을 하게 되면 얼마죠? 714달러죠. 근데 100만 원을요. 팔려고 보니까 환율이 1,600원이 됐어요. 자, 어떻게 됐죠? 625달러가 돼버렸어요. 자, 주식의 가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100만 원으로 고정인데 환율이 1,400원일 때와 1,600원일 때 자,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려고 보니까 오히려 가치가 줄어버렸어요. 이래서 환율이 갑자기 우리나라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이탈이 이래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들어오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환율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가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되는 게 중요하긴 하죠. 증시 입장에서는. 하지만 어쨌든 고점을 찍고 환율이 내려간다.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활기를 띨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좀 봐주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요거죠. 계속해서 증시가 고점을 찍으면은 요런 RSI 지표상 과열된 구간이 등장을 하죠. 자, 이 구간 이제 2달 동안 올랐어요. 여기서도 거의 2달 가까이 올랐고, 지금 이제 올라간 게 사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때에 비하면 기간적으로는 많이 안 올랐지만 어쨌든 과열된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떠한 이유로든 노이즈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요런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단은 과열됐어요,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요런 요소들이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이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 미국의 군사적 갭이 일어난다라면은 이제 유가가 또 불안정해져요. 이 원유 선물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증시는 자, 우리나라 포함 미국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수선해질 수가 있죠. 보통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게 증시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알아둘 필요는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가치가 훼손되는 건 없어요. 다만 증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시황도 알아둬야 된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이것도 있습니다. 그린란드 갈등. 자, 미국과 이제 유럽이 대치를 하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런 불안정한 상황 오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죠? 금은요, 안전자산이에요. 보통 안전자산은 증시가 불안정할 때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증시도 좋은데 이런 금값이 올라간다. 여전히 이제 그린란드, 이제 미국과 유럽의 대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한 노이즈 언제든지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이게 오늘 아니죠. 27일이죠. 27일 아침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갑자기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겠다. 자, 이걸로 인해 좀 현대차 영향이 있었는데 의외로 잘 버텨줬어요. 현대차 차트 한번 봐볼까요? 야, 그쵸? 급락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바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사실 삼성전자에서 영향이 없진 않았어요. 반도체 관세 얘기도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관세, 그럼 삼성전자도 위험한가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일단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급등이 나와주는, 결국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 올렸죠. 자, 요런 프로그램 매도로 내려갔지만 다시 프로그램 매수로
올라가주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문제 없이 무난하게 삼성전자의 역사적 신고가는 다시 한번 좀 갱신이 될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저는 삼성전자는 이제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업황이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27년까지도 좋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죠. 물론 이걸 제가 믿으시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는 꾸준하게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29일날 뭐가 있죠? 삼성전자 ER이 있습니다. 자,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날에 뭔가 이벤트들이 있을 거다. 좋은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정이 지나가게 되면은 또 시대 차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절대로 매도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도 금지라고 댓글창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엄청난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주가가 내려온다라면 여기서 사서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팔고, 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요, 들고 가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입니다. 업황이 이렇게 좋은데 언제까지 좋을지는 일단 데이터를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매도할 시점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일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절대로 그러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섣불리 파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앞으로 이제 이런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꾸준하게 좀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재미난 종목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재밌는 거, 결국 올라갈 종목이죠. 예상 수익률은 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근거 없이 느낌상 500%입니다. 이건 아니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자, 무리하지 마시고 소액은 한번 제가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 시장에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왜 유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또 있어요. 무상증자를 뭐 쏜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건 시장에서 그만큼 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이게 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무상증자는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래서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요게 테마로 가게 되면 1000%가 넘게 가는 종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게 과거에 이제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거든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얘가 오로지 무상증자라는 요 재료 하나로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가졌고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오로지 무상증자 테마로 갔고요. 그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도 시장 참여자로서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진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하는데,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는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 한번 봐볼까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은요, 대략 2000% 되네요. 사실 대기업치고는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대기업,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현대차 유보율은 대략 한 7000%, 7200%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보다 높아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은요, 자, 몇 프로죠? 75000%죠. 자, 현대차가 아까 7200%였습니다. 이 종목은 무려 현대차의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요,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하거든요. 얘가 유보율이 몇 프로였죠? 75000%. 자, 요 정도 유보율이면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한다라면은 30대 1도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된다? 진짜 2000% 이상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솔직히 좀 어렵고요. 하지만 500%만 돼도 5대1이 가능하면 75000%예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요,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납득이 좀 되시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실 텐데, 실제로 무상증자했던 종목들의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테콘 RF제약.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를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3대1 했습니다. 3대1하고 300% 가졌는데, 자, 아까 대장주라고 좀 말씀드렸던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좀 무상증자 많이 했어요. 8대1 했거든요. 8대1하고 1300% 갔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 이상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2000%도 가능은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래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높아요. 충분히 우리가 베팅해 볼 가치가 있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만큼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죠. 자, 삼성전자 전량 매도하시고요. 요거 사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 계속 들고 가세요. 제가 언제까지 좋을지 추적 관찰하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손익비가 좋겠죠.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소액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시면 진짜로 이렇게 진행되면 얼마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이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추가 매수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포트 구성 강력 추천드리고, 자,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기간. 이런 종목이 한 1년 정도 묵혀둔다. 이거 너무 길잖아요. 1년은 너무 길고요. 자, 6개월. 자, 요것도 사실 깁니다. 자, 애초에 이런 기간이면 제가 추천도 안 드리겠죠.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시장만 된다라면은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간의 승부가 가능하죠. 조만간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공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그 근거가 뭐였죠?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을요, 세력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자, 무상증자로만 보낸다라면 한 100%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테마로 보내면 1000%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 상황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면 이런 구경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진입을 해야 되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거 한번 노려보자. 대박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금액은 추천 안 드려요. 하지만 소액은 강력 추천 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남겨주세요. 형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점상으로 가요. 애초에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죠.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여기서 진입해야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거 시원하게 한번 수익을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1월 28일 이제 새벽 시간이잖아요. 아마 영상을 보신다라면 정규장 시작 전에 보실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주무실 시간이니까. 자,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에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형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오전에는 저도 개인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오전 안내는 어렵고 오후장에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요, 꼭 정규장에서 이런 구간 공시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좀 누르시기 귀찮으신 분들은요, 자,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 나옵니다.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자, 대신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 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문자 보내는 창에서 요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실 거 딱 두 글자,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돌아오는 28일 오후장에는 최대한 빠르게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미장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자, 미장. 일단은, 자, 샌디스크는 윗꼬리를 달린 음봉 캔들로 전환이 자, 마이크론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일단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윗선에서
여전히 좀 변동 없이 잘 버텨주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역사적 신고가 좀 갱신을 해주면은 삼성전자한테도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 마이크론 역시도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강조 드릴게요. 항상 요거를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키움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예요. 근데, 자, 27년도, 18년도 보시게 되면, 이때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이제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원래는 컴퓨터에만 들어갔죠. 요 D램하고 SSD가. 근데 핸드폰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때 폭발적인 매출이 나왔거든요. 이때 자, 요 DS 영업이익이죠. DS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이제 요때 이제 피크를 찍었었어요. 근데 26년 어때요? 게임이 안 되죠. 물론 전망치입니다. 전망치긴 하지만, 자, 이런 전망치로 인해 삼성전자가 지금 미친 듯이 목표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쵸? 영업이익이 상대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이제는 170조까지도 보고 있다 보니까, 자,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는 이제 우리가 꾸준하게 삼성전자의 매출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일날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 살짝 꺾이는 거 아니냐 예측을 하시는데, 꺾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조정이 나올 구간이 왔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지금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트럼프 리스크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뭔가를 일로 벌리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 언제든지 증시 조정, 거기에 삼성전자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정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고점에서 삼성전자 외적인 리스크가 좀 발생해서 잠시 조정이 나온 거예요. 자, 요런 구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누차 강조드리죠. 우리가 여기서 팔아서, 자,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다시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업황은 계속 좋잖아요. 왜 걱정을 하시죠? 사실 지금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리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일단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외적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매수 타점이 다시 온다라면은 제가 영상을 통해 꼭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비중을 많이 못 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려면 이게 필요하죠. 자,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더라면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창 매도 금지까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